자, 그러면 이제 회전 자개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지금 여기 동기기죠? 동기기. 동기 발전기.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동기 전동기. 조상기라고 썼지 않습니까? 조상기는 뭐 용도를 조상기 용도로 쓰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동기 전동기.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줘야 돼요. 이쪽에 이제 수영가에서 부하 쪽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만 그릴까요? 그래서 수영가라고 할게요. 이런 내용들은 이제 다 이제 지우고 이렇게 여기에 이제 수영가에 오게 되면 여기에 이제 부하가 이제 종류가 이제 전등도 있고 그 다음에 전열기도 있고 그 다음에 전동기가 있는데 요 계통이 교류 계통이잖아요. 교류 전동기란 말이죠. 그럼 교류 전동기는 99.9%가 다 유도 전동기예요. 네, 유도 전동기. 그리고 이제 가정집에서 쓰는 것들, 조그만 것들 있죠. 뭐 선풍기,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들은 콘센트가 이제 보면 그 이제 단자가 두 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단상 유도 전동기가 있고 그다음에 삼상 유도 전동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루는 것들은요, 물론 단상도 다루지만 단상도 다루긴 하는데 실제로는 다 삼상 유도 전동기를 다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뭐냐 하면 동기기 이제 쭉 써놓고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전기 기기는 직류기, 동기기, 변압기, 유도기, 그리고 정류기. 이렇게 크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요 직류기하고 동기기하고 유도기인데 다 회전기잖아요. 예. 얘는 직류 전용, 얘는 교류, 얘는 직류와 교류가 함께 있어야 돼요. 얘가. 그런데 지금 얘하고 얘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회전 자개라는 걸 알아야 돼요. 회전 자개. 그래서 이 회전 자개라는 것이 무엇인가? 아주 간단해요. 어려울 건 없고요. 이 회전 자개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용어들이 설명이 되니까 한꺼번에 하려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동기 전동기 있고요. 동기기 여기 있죠. 여기 동기기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유도기가 있는데 지금 동기기나 유도기를 이해하려면 회전 자개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지우고 이제 할게요. 회전 자개라는 거는 말 그대로 회전한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회전한다. 빙글빙글 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한번 해 볼 거예요. 먼저 생략을 하고 이쪽에서 왔다. 와가지고 이렇게 뭐가 돼요? R상, 그 다음에 S상, 그리고 T상.
교류 3상이죠. 3상 교류. 3상 교류예요. 여기다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나중에 그릴게요.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먼저 직류기하고 이제 비교를 해가면서 그릴 텐데, 그림상으로 이쪽에다가 이제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아니까 여기에 이제 직류기를 제가 그려 놓을 거예요. 자, 직류기는 이렇게 고정자에다가 철심을 이제 만들어 놓은 고정자에다가 요 구멍을 좀 작게 그릴게요. 여기에 이제 회전자가 들어갈 거죠. 회전자가 들어갈 거예요. 자, 이때 여기다 코일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갖다 끼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직류를 이제 가해 주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쪽이 뭐가 돼요? 하나의 자석이니까 N극이다. 이쪽은 S극이다. 이쪽은 이렇게 해서 뭐가 돼요?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S극이다, N극이다. 그러면 분홍색 자석은 이렇게 돌아서 계속 돌 거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자석 역시 마찬가지로 돌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회전자 역할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회전자다. 여러분이 회전자다. 그래서 회전자가 돼가지고 요 안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자, 요 안에 들어가면 여기는 뭐가 됩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럼 이쪽은 항상 N극이야. 이쪽은 항상 무슨 극? 그렇죠. S극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방향이 요게 움직이지가 않아. 그럼 이거는 굳이 그렇게 표현은 하지 않지만 고정자개라고 볼 수 있어요. 자개가 안 움직인다 이런 얘기예요. 고정자개다 하는 거예요. 그럼 회전자개라는 건 뭐냐 하면 이제 지금부터 만들 거예요. 먼저 동기기니까 동기기는 전기자원선이 어디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고정자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 고정자에. 그러니까 고정자에 이렇게 이제 뭐가 돼? 전기자원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를 Y결선을 해서 삼상이라는 개념을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R상에, 하나는 뭐 S상에, 하나는 T상에 이렇게 해서 삼상 교류가 들어올 거예요. 이게 전기자 전류죠.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 안에가 이제 회전자가 들어갈 거잖아요. 회전자가 들어가는 요 안에가 어떻게 바뀌는가? 여기가 어떤 형태가 되느냐? 여기가 바로 회전자개가 되는 거예요. 회전자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알아둘 거는 내가 지금 설명할 회전자개가 발생하는 그 원리는 모르셔도 돼요. 그냥 그럴듯하다라고만 알면 되고 전혀 여러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저렇게 만들어지는구나라고까지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먼저 삼상교류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그냥 보고 그냥 멍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멍하게. 자, 먼저 삼상교류를 여기다 한번 그림을 그려 놓을 거예요. 자, 그러면 R상, S상, T상인데 색깔을 조금 써야 돼요. 제가. 그래서 R상은 노란색 그냥 분홍색으로 쓸게요.
분홍색. 그 다음에 S상은 노란색 그냥 그대로 쓸 거고요. T상은 파란색으로 쓸게요. 혹시 이걸 보시면서 궁금증이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우리 기능사 공부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려운 거, 상회전 이런 규범에 정확하게 맞추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머릿속에 집어넣으라고 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뭐 상회전이 뭐 맞았네, 틀렸네 이런 소리가 또 좋은 얘기는 안 하죠. 괜히 또 뭐가 됩니까? 뭐 거기 뭐는 뭐다 이런 얘기가 나올까 봐 하는 얘기입니다. 먼저 분홍색의 R상을 이렇게 하나 그려 놓을 거예요. 이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S상이니까 120도 뒤져 가지고 이렇게 뭐가 됩니까? 그림을 그려 한번 볼 거예요. 그 다음에 T상은 파란색이니까 얘보다 100에 뒤지니까 여기서 그릴 거예요. 이게 그렸다고 쳐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고정자의 전기자 권선을 여기다 한번 그려볼 거예요. 고정자 전기자 권선을 고정자에 있는 이건 중요한 거 아니죠? 고정자에 들어간 전기자 권선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고정자 한번 놓고요. 한 3개 정도만 그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R상은 분홍색으로 했으니까 분홍색 코일을 넣을 거예요. R상 이렇게 해서 뭐 코일이 와가지고 이렇게 왔다. R상이고요. 그 다음에 120도 뒤져서 S상이 노란 거였죠? 맞죠? 여기 S상이 노란 거였네. 노란 거로 120도 뒤진 데다가 노란 걸 이렇게 놓은 거고요. 코일이다 이런 얘기죠. 뭐. 그 다음에 S상에서 120도 뒤진 거니까 이렇게 가야 되니까 여기다 하나 놓을 거예요. 이 코일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내부에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쪽에도 이제 마무리를 짓게요. 이렇게 동글뱅이 2개 하나, 동글뱅이 2개 하나. 자, 그 다음에 S상 120도 뒤졌죠? 여기에 이렇게. 그 다음에 T상 120도 뒤졌죠? 자, 여기서 동글뱅이를 이렇게 2개를 치고 하나를 친 거는 뭐냐 하면 교류니까 한 번은 플러스일 때는 뭐 동글뱅이가 이렇게 흐른다고 치면 반대니까 맷돌 돌리시 이렇게 들어갔던 거니까 이번엔 반대가 돼야 되겠죠. 근데 그걸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 한번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어느 한 시점을 봐야 되겠죠. 어느 한 시점을. 자, 지금 만약에 요 시점이다. 이 칠판을 바라보는 이유는 얘 겹치면 좀 안 돼요. 이런 부분. 이렇게 만나는 부분에 들어가면 좀 불편해 설명하기가.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서 만나지 않은 부분들 이런 걸 설명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잡아볼 거예요. 여기를요. 그럼 1번.
그러면 이걸 1번으로 보자 말이죠. 이거를. 자, 1번에는 R상은 플러스예요. 지금. 그러니까 플러스는 동글뱅이 2개에서 동글뱅이 하나로 가자고 약속을 하자고요. 플러스는 동글뱅이 2개로 들어가서 동글뱅이 하나로 나오고 마이너스는 반대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돌려서 이제 반대가 되니까 동글뱅이 하나에서 동글뱅이 2개로 나온다고 치자. 자, 그럼 R상은 플러스니까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로 돌아가지고 코일 타고 돌아서 여기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S상하고 T상은 다 마이너스니까 요거 S상 마이너스죠. 예. T상도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동글뱅이 하나에서 동글뱅이 하나로 들어가서 동글뱅이 2개로 나온다. 자, 1로 들어가서 돌아서 1로 나오는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T상도 마이너스니까 1로 동글뱅이 하나로 들어가서 코일을 돌아서 나오는 거죠. 자, 여기다가 이제 그러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을 적용하면 얘는 이렇게 돌고 이렇게 하얀 거로 할게요. 얘는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다 보니 이렇게 돌겠죠? 네,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돌다 보니 얘네들의 합은 이런 상태로 될 거예요. 여기 나오죠?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회전을 해요. 그러면 저기처럼 여러분 여기 들어갔단 말이야. 네, 고정자가 회전자가 돼서 들어가 보는 거죠. 회전자가 여기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야 이게. 회전자죠. 그럼 회전자는 이쪽에서 자석이 나오니까 자석이 나오는 쪽을 N극 들어가는 쪽이 S니까 회전자가 느끼는 거는 이쪽이 N극이고 이쪽이 무슨 극? S극이네 라고 느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예. 근데 약간의 시간이 지났어요. 예, 약간의 시간이 지나서 이번에는 2번으로 가보겠어요. 2번으로. 자, 2번입니다. 자, 2번으로 가니까 아까는 마이너스였던 S상이 플러스로 갔어요. 자, 그럼 R상은 그대로예요. R상은 그대로니까 여기가 동글뱅이 2개로 들어가서 동글뱅이 하나로 나오는데 S상만 바뀌었죠? 지금 S상은 1번은 마이너스였는데 2번은 플러스였잖아. 그러니까 플러스니까 S상은 동글뱅이 2개로 들어가서 하나로 나오고 T상은 그냥 그대로예요. 네, T상은 그냥 그대로니까 동글뱅이 하나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로 들어가서 2개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들어가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둬서 이렇게 도니까 얘네들은 이런 형태의 형태가 만들어질 거고요. 나오니까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도니까 얘네들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다가 아까 여기 있었는데 예. 여기서 자석이 나오네. 그럼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만큼 이동했죠. 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3번을 보는 거죠. 예. 3번은 요 정도 선에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요 정도 선에서 여기는 요렇게 내려가면은 뭐가 돼? 3번. 그러면 R상은 마이너스고 S상하고 T상이 플러스예요. 그럼 R상은 마이너스니까 동글뱅이 하나로 들어가서 동글뱅이 2개로 나오고 나머지는 다 플러스니까 동글뱅이 2개로 들어가서 하나로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 들어가니까 이렇게 가니까 얘네들은 이런 형태의 자석이 돌아다닐 거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얘는 이렇게 돌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던 회전자는 어떻게 느낀다? 이쪽이 N극이라고 느끼고 이쪽이 S극이라고 느껴요. 그러면 회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안에 있는 자개는 얘처럼
N극, S극이 딱 이렇게 뭐가 됩니까? 정해져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N극과 S극이 돌죠. 예. 그래서 이 안에 형성되는 것이 바로 뭐가 돼? 무슨 자계가 형성이 돼요? 회전 자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는 첫째, 요 그림은 이제 여러분이 반복해서 보시면 되니까 지워버릴 거고요. 그 회전 자계가 1분의 회전 자계가 1분당 몇 번 회전하느냐? 예. 자, NS 돌아가는 거죠. 계속 도는 거죠. 1분당 회전 수를 우리는 동기 속도라고 해요. 그래서 NS로 표현을 하고 요거 계산하는 방식이 P분의 120F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동기라는 말을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돼요. 동기라는 말을. 자, 동기발전기 다시 한번 이미지 한번 세워볼까요? 동기발전기, 동기전동기, 유도전동기에는 다 동기속도라는 개념이 적용이 돼요. 그런데 동기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일단 서로 다른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뭔지는 몰라요. 관계없어요. 그래서 하나를 A, 하나를 B라고 할 때 서로 달라야 돼요. 그런데 서로 다른데 하나처럼 움직여요. 마치 같은 것처럼. 그거를 우리는 동기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어로는 싱크로노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름철에 하계 수영 종목 중에 여자들 둘이 나와가지고 또는 어떤 때는 뭐 5명 나오고 여러 명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명이 나왔잖아요. 나와서 같은 팔 들고 같이 뛰고 같이 들어가고 그러면 2명을 A하고 B라고 하지만 마치 하나처럼 움직이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동기화가 아까 동기라는 게 영어로 싱크로노스 이렇게 나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수영이 싱크로나이즈 스위밍이에요. 예. 그럼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기화 수영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가 돼? 의장대가 있단 말이죠. 10명이 있어. 자, 다 10명이 다 다르죠? 근데 앞에 총을 들고 있다가 앞에 총이니까 앞에 총 동시에 쫙 올랐단 말이야. 바로 동기화 됐다는 얘기죠. 예. 그럼 이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지금 유도기하고 동기기의 차이점은 여기에 회전자계죠. 지금 얘가 도는 거야. 얘가 돌아가는 속도가 바로 동기 속도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고정자를 그려서 놓고 예. 여기에 지금 N하고 S가 형성이 되는데 얘가 회전을 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 안에 회전하는 속도가 바로 뭐가 돼요? 동기 속도란 말이야. 똑같아 여기까지는요. 예. 유도전동기도 똑같아요. 이때 동기기는 아까 뭐가 돼? 회전 계좌 기억나시죠? 그래서 회전자에다가 이거 회전자입니다. 회전자에다가 코일을 감아서 직류를 집어넣는다고 그랬어. 예, 직류. 그러면 얘도 하나의 뭐가 돼? 전자석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럼 여기가 S극, N극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때에 요 둘 사이의 힘에 의해서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동기 속도 누가 만든 거예요? 삼상 교류가 만든 거고, 얘는 누가 만든 거예요? 직류가 만든 거예요. 하지만 서로 다른 A와 B인데 얘가 돌아가 삼상 교류가 만든 동기 속도가 돌아가는 속도하고 회전자가 돌아가는 속도. 그래서 동기 속도는 우리가 싱크로노스라고 그래서 NS로 표기한다고 그랬죠. 예. 요 회전자는 N으로 표기해요. 그래서 요렇게 요게 들어가 버리면 요거는 NS하고 N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이 마치 하나처럼 움직인다 해서 동기화된 형태다. 이렇게 표현해서 동기전동기, 동기발전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유도전동기는 뭐냐 하면 똑같아요. 네. 회전자에다가 코일을 감아 놓는데 얘는 직류를 쓰는데 얘는 직류를 안 써요. 안 쓰고 여기를 그냥 코일과 코일 양 끝을 단락을 시켜요. 단락을. 예, 연결해버려. 이렇게 단락시켜버려. 예. 그러면 얘가 돌아가는 게 뭐였어요? NES였었죠? 얘가. 그러면 회전자가 돌아가는 게 N잖아요. 그러면 얘가 막 빙글빙글 돌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냥 좀 쓸게요. 이 회전자 코일에 N equal dt분의 d파이라고 하는 전압이 만들어져요. 네. 그런데 여기다 단락을 시켰잖아요. 단락을 시켰으니까 여기에는 무슨 전류가 흐르게 돼요? 단락 전류가 흐르게 돼요. 네. 그 전류가 뭘 만들어요? 자속을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전기자 자속하고 얘가 만든 자속 두 개가 합해져서 전기자 반작용의 형태와 유사한 형태가 나타나요. 실제로 같아요. 그래서 얘가 여기에 힘이 생겨가지고 요 회전자가 따라 돌아가요. 네. 따라 돌아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됩니까? 비행기에서 저 앞에가 나쁜 비행기야. 여기 좋은 비행기야. 뭐 그럼 나쁘다 좋다의 개념은 다 상대적이지만 그러면 총을 따다당 쏘면 어떻게 됩니까? 총알이 날아갈 때 얘가 피해버리면 총알이 빗나가잖아. 그래서 우리는 미사일도 그런 미사일을 안 만들죠. 미사일을 쐈어. 얘가 피했어. 쉥 하고 지나가. 그럼 뭐야? 말짱 꽝이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얘가 피했어? 그럼 쫓아가야지. 예. 그래서 얘가 가면 가는 대로 쫓아가는 거. 그런 미사일은 앞에다 뭐라고 붙여요? 그렇지. 유도 미사일이라고 그러잖아. 예. 그래서 얘가 돌아갈 때에 여기에는 이 단락 전류에 의해서 회전력이 발생하는데 이 회전력이 요 회전자의 회전력이 발생을 해요. 회전자의 회전력이 발생하는데 얘가 같은 방향으로 쫓아가. NS를 쫓아가. 그래서 얘 이름은 유도전동기예요.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NS는 유도전동기 얘가 먼저 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가야 여기에 전압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NES는 M보다 항상 뭐가 돼요? 빨라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동기기다. 예, 이건 동기기에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동기기다. 자, NS가 1000이다. 그러면 N은 뭐가 돼요? 1000이에요. 왜? 동기니까. 같이 가야 되니까. 그런데 유도기에서는 NS가 1000이다. 그러면 N은 뭐가 됩니까?
천이면 안 되죠. 정상적인 상태라면. 예. 왜냐하면 n이 1000이면 n하고 ns가 1000이면 어떻게 돼요? 둘은 정지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n은 ns보다 작아요. 그럼 예를 들어 만약에 900을 쫓아갔다. 그러면 900을 쫓아갔다고 치면 얼만큼 편차가 생긴 거예요? 100바퀴 편차가 생긴 거죠? 예. 편차가 100바퀴예요. 이 100바퀴를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것.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거를 우리는 슬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립이 0이다라는 말은 편차가 안 생겼다는 얘기야. 그러면 슬립이 0이다라는 말은 NES하고 N가 같다. 회전자계와 회전자가 같다. 그러면 여기에 이 전압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유도전동기는 정상적인 회전을 하게 되면 항상 N가 NS보다 조금 늦게 가는데 그거를 슬립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그거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유도전동기에 대한 그 뭐 시험 문제는 보나마나 제일 중요한 게 슬립이거든요. 근데 슬립이 뭔지를 모르니까 맨날 뭐 미끄러지기 뭘 미끄러져? 그건 아니고요. 이런 편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죠? 똑같은데 회전자 코일에다가 직류를 집어넣어서 회전자계와 붙게끔 해갖고 돌아가면 동기기고 이 직류 빼면 뭐가 됩니까? 빼고 단락시키면 뭐가 돼요? 유도기예요. 이렇게 간단한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고 이제 발전기로 쓰면 여기서 이제 회전자계가 만들어서 거꾸로 이제 주파수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전기로 쓸 때는 여기서 주파수가 나가게 되는데 이 주파수가 이 공식에서 유도가 되는 거죠. 이 공식에서. 그래서 주파수 F를 계산할 때는 NS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에서 F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F는 120분의 1 곱하기 N의 뭐가 돼요? NS 곱하기 P가 될 거고 요거는 60으로 나누면 돼요. 그렇죠? 네. 요거는 60 곱하기 2분의 1의 NSP가 되고요. 그래서 2는 여기다 갖다 붙여서 2분의 P 그 다음에 얘는 여기다 갖다 붙여서 60분의 뭐가 돼? N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발전기로 쓸 땐 나가는 거고 전동기로 쓸 땐 뭐가 돼? 들어오는 거거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회전자계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고 어떤 의미가 동기고 어떤 의미가 유도다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다음에 우리가 유도기에 들어갈 때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진도와 관계없이 한꺼번에 따로 회전자계라는 개념을 설명한 거니까 이해가 안 가시는, 이해가 조금 미진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다시 한번 돌려보고 돌려봐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